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건축이 좀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뭐 딱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또 우리는 현실을 바로 봐야 되겠죠? 그래요.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증감률을 살펴보면요. 보시는 화면처럼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달까지 보면 이처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로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가운데 이 서울 부분이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중대형 평수 위주의 상승으로 볼 수도 있겠죠.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하면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동 구축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문정, 방이동,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 개포동,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강동구는 천호, 길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 4구 이외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구축 단지 위주로,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단지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딱 놓고 보시면 일단은 뭐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는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기대감이 서서히 줄어들 것 같아요. 뭐 그러한 이유는 뭐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다니까요. 첫 번째로 본다면 오세훈 시장 본인부터가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완화니 청소 제한 폐지니 이런 거 전혀 발표를 계획조차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 발표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심권이니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이런 부분 이런 개발 계획 발표까지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 또한 간단하죠. 개발 기대감에 의한 집값 상승, 또한 호가 상승, 이 부분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요, 개발 계획 발표보다는 오히려 스피드 주택 공급보다는 먼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들이겠다. 아니, 부동산 개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선거 공약에 의해서 떻게 보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 안 하겠다. 오히려 스피드 주택 공급의 뒷전입을 일단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부터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태세가 완전히 180도로 돌아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는 지난 4월 29일 이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요 시점에서 괜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소월이 폭등하면 오 시장이 다 지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함부로 발표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히려 규제 완화 발표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층수 제한 풀어주기 이런 부분들 발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이 어제 대략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본다면 죽비로 맞았다. 또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실패됐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기존 규제 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무주택자, 청년층을 배려하겠다. 아마 이것도 중요하죠. 기존 규제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풀어주겠다는 얘기 절대 없습니다. 규제 정책은 유지를 하되 일부의 무주택자들, 일부의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부 무주택자, 또한 청년층, 신혼부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간단하겠죠. 주택 공급을 증대하고 청약 혜택을 준다거나 대출 비율을 좀 증가시켜가지고 실거주 목적인 사람한테는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봐요. 제일 중요한 거 자산 불평등이라는 거죠.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요. 없는 사람들은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이 자산 불평등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부동산으로 한번 놓고 볼까요? 무주택자들 또 청년층들을 놓고 보면 내 집이 없어요. 내 집 없는 와중에 전세금이 급등했죠. 월세도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타가지고 오른 전세금을 줘야 되고 또 전세금이 없을 경우는 대출받아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또 줘야 돼요. 월세를 올려달면 내가 월급을 받아도 월세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집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가 되니까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아파트 가격은 4년 동안 2배가 올라갔는데 나는 집이 없어. 나는 아파트가 없어. 그럴 경우 그냥 쳐다만 봐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닌가요?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겠죠.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부유층들은 집이 있어요. 내 집도 있고 투자의 목적으로 산 집이 있어. 그러면 집값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내 집도 상승했고 투자의 목적으로 산 집도 상승했는데 거기다가 전세까지 올랐네. 그러면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죠. 월세도 올라버렸네. 그럼 월세도 더 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고 나는 수입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니 자산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눈여겨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파트 가격으로 놓고 볼 때 부유층이 좀 많이 사는 강남 위주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풀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 즉 문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 1년 동안은 자산 불평등 요번에 재건축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이제 경험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 근데 이제는 규제하겠다.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은요 뒤로 빼지 않습니까? 머뭇거린다니까요. 뒤로 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서울 재건축 시장이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시장은 충분히 재건축 시장에 대한 매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대감은 컸지만 호가는 상승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매수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서는 투자의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진입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소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토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